네,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자, 뭐 그동안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좀 우리가 한동안 못 봤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요, 뭐 아시안 게임도 아시안 게임이지만 이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참 우리가 간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폭염 때문에 더더더 그러다가 폭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 막 당황하고 또 이제 가을인가 하고 이제 가을 외투를 꺼내랬더니 오늘 봐요. 너무 또 덥고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예상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바뀌고 사람 마음도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요? 사람 마음 바뀌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저도 오늘 그렇게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느라고 잠을 좀 못 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가 예측하기도 힘들어졌고요. 또 피해도 그에 따른 피해도 참 커졌잖아요. 어떤 분이 SNS에 이런 말을 또 써주셨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 먼지, 폭염, 폭우, 한파 아니냐고 이런 우픈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오는 정말 웃을래 웃을 수 없는 그런 농담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 최저 영하 40도에서 최고 영상 40도까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노약자들 그리고 또 날씨에 민감한 또 밖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정말 그 빙하 최후의 빙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오래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빙하가 이제 녹아서 덩어리가 이렇게 막 떨어져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야 정말 이 그 기상학자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 심각성이 되더란 것 같아요. 좀 무섭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요즘 그런 걸 많이 또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계속되는 이상기후 때문에 사실 다가올 한파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정부나 지자체가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개개인의 환경 보호 능력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요. 자, 이 날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데 동네 발견 함께 하시는 동안만큼은 무거운 만큼 내려놓고 기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만나볼까요? 자, 건강을 좀 재미있는 꽁트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간이죠. 동서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동서보감. 이제 지침서입니다. 건강 지침서. 이거 꼭 보셔야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50견입니다. 50견. 맞습니다. 바로 어깨가 아프고 팔을 잘 들기 힘들 때 특히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어깨 통증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50견이거든요. 아니 근데 꼭 진짜 50견을 겪은 사람처럼 이 통증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팔을 들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동서보감에서 50견에 대한 잘못된 속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상식들 짚어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괴로운 어깨 통증 50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는 김그래 씨. 그래, 휴가는 잘 보내고 온 듯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해볼까요? 굿모닝, 좋은 아침. 김그래 씨 오랜만이네. 휴가 잘 보내고 왔어? 예, 팀장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까맣게 탄 거 보니까 휴가 좋았나 봐요. 아니 근데 휴가 잘 다녀와서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아니. 팔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또 남자의 피부색은 또 고립빛 아니겠어? 맞아, 김구리빛이. 회의 준비는 잘 해왔겠지? 10분 뒤에 회의실에서 보자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게 웬 일폭탄? 휴가는 짧고 직장인의 길은 길도다. 드디어 회의 시간. 그런데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뭐지? 나까지 힘이 빠진다.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 없어? 다른 의견은 없나?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 김그래 씨. 손을 들었으니까 말을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제가 손을 든 게 아니라 이게 제가 50견이 있나 봐요. 이게 팔을 푼 건데요. 김그래 씨, 그 나이에 무슨 50견이야? 올해 50이야? 나도 아직 50견이 없는데. 네, 팀장님, 이게 꼭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긴대요. 네. 그래? 많이 아픈가 보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봐. 치료부터 해야지. 네,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또 50견이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우. 예?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그거 확실해요? 병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동서보관 알려주세요. 네네, 동서보관 부르셨나요? 50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50견은 그냥 놔주면 낫는다? 과연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50견은 어깨 주변의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동반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하는 병명이었는데 정확히는 유착성 관절 낭염을 일컫는 말입니다. 50견은 크게 3단계의 임상적 경과를 보이는데 통증과 경직이 심해지는 1단계, 통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운동 제한만이 남아있는 2단계, 운동 제한이 풀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리고 모든 환자가 이러한 경과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서 괜히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나가고 회복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50견이라는 병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50견 또는 동결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은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이 동시에 감소되며 통증이 수반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50견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보통은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병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오랜 기간을 경과하여 통증이 좋아지나 운동에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랜 기간을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회복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소파와 하나가 된 우리 그레씨. 세상 편해 보이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내가 외출 끝내고 돌아왔네요. 자기야! 무거워. 자기야! 아우. 자기야, 이거 좀 들어줘봐. 뭐 이런 걸 사왔어? 아우. 어머. 이 사람 봐. 아우, 나는 여기까지 힘겹게 올라왔구만. 자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엄살이야. 아니 진짜 팔이 아파서 그래. 왜 이러지? 아우, 맨날 주말마다 TV 본다고 아주 누워있으니까 힘이 없지. 안 되겠어. 당신 운동해야겠어, 아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러 나온 그레씨. 50견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눈물겹긴 한데 자세가 영. 하지만 아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내친 김에 옛날 데이트할 때 느낌을 살려서 배드민턴을 쳐보기로 했는데 웃고 있지만 그레씨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나저나 운동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팔이 더 아픈 것 같아. 무슨 그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엄살이 심해. 운동하기 싫어서 그렇지. 진짜 아프다니까. 팔을 못 들겠다니까. 진짜 너무 아파. 농담 아니고 너무 아파. 아니 그거 운동 이만큼 해가지고 어머. 괜찮아? 아유, 저 인간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동서보관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 우리 동서보감한테 물어보자. 이거 아주 엄살이기만 해봐, 아주. 아우, 이 엄살. 동서보관, 제가 엄살 피우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일부 환자들은 배드민턴이나 철봉 같은 운동이 50견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견은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두 번째 단계인 유착기에는 능동적, 수동적 운동 모두가 감소되어 있어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배드민턴이나 철봉을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서히 운동 범위가 증가하는 세 번째 단계인 용액기에도
신장 운동으로 충분히 운동 범위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운동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1차적으로 통증의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 치료는 구축된 관절량을 늘려주는 수동적 신장 운동입니다. 신장 운동은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면서 약간 아프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철봉이 오십견에 좋다는 속설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십견 환자일 경우 배드민턴 운동, 철봉 운동과 같은 강한 어깨 운동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고 통증이 적은 초기의 경우라도 통증이 더욱 증가되고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철봉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그레 부부. 그레 씨는 녹초가 되고 정신을 운동장에 두고 왔는지 희미해 보이네요. 아직도 아파? 아파. 아파? 엄살도. 대박! 자기야, 너 날씨 보여? 내일 38도래. 이런 날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비가 올 거야. 비가 온다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일 무조건 비가 와. 지금 내 어깨가 찢어질 듯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 있잖아, 이 비 오기 전날 온몸이 쑤신 나는 거 있잖아. 무조건 비가 온다. 비야. 비가 온다. 야! 넘어니까 더 덥다, 더 더워. 아우.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는데요. 정말 비가 오네? 그레 씨 마법이 통한 건 좋은데 간밤에 한숨도 못 잔 그레 씨 괜찮을까요? 여보, 진짜 대박. 밖에 비 와, 진짜로. 내가 뭐랬어, 온다 했잖아. 완전 당신 예언이 맞았네. 아니 근데 자기는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진짜. 비 오기 전날은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 이게 오십견인 것 같아. 이거 아닌가? 몰라. 아파. 아우 자기야, 몸 아픈 걸로 비 오는 걸 예측하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기상 처음 쳐봤지? 무슨 소리야. 지금 아프다는데. 진짜 아파. 괜찮아? 진짜 아픈 거야? 자기야, 아니 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동서보감한테 물어볼까? 빨리 물어봐, 동서보감. 동서보감 빨리 알려주세요. 어떡해. 네, 대체로 관절의 염증은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야간에 심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현대의학에서도 확정적인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경험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십견의 원인으로 풍, 한, 습, 그리고 어열로 인한 기혈 부족을 들고 있는데요. 비 오기 전날의 저기압 상태, 습기, 평소보다 낮은 기온 등이 풍한 습사를 증가시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야간 통증은 어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오십견도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견 이외의 다른 어깨 질환도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오십견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오십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증가되는 것은 오십견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관절 질환 환자가 야간통을 호소합니다. 흔히 야간통을 동반한 어깨 통증 환자를 그냥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야간통을 동반하는 어깨 질환 중에는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야간통을 동반된 어깨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을 꼭 찾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0견에 대한 속설 말끔히 해결. 여러분, 50견에 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셨나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서보감에 물어보세요. 자기 괜찮아? 아우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로 50견에서 탈출하세요. 오늘의 동서보감 끝. 네, 동서보감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50견 하면 무조건 50대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로 이제 30, 40대 요즘 많이 나타나는 또 네. 그런 그 증상인데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런 그 고통을 많이 겪네요. 네, 그래서 20대한테도 일어날 것 그렇죠. 같은데. 30견, 네. 40견이란 말도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0견? 10대견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10대들이 왜냐면 PC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많이 쓰죠. 그리고 또 뭐 과도하게 요즘 운동. 운동도 너무 많이 하다 아, 보니까 그러네, 예. 네, 그래서 이게 50에만 오는 게 50견이 아니라는 거. 어. 사실 본인들이 젊다고 해서 예. 50견은 안 오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스트레칭과 같은 이 50견에 좋은 운동들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참고로 운동 전에는 온찜질로 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후에는 냉찜질을 하게 되면 이 통증과 부종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견관절 아까 이제 말씀하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50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그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 병원에 가서 적절한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그 동네 발견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서보감을 통해서 저희가 더 속 시원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소식은요. 꿈 많은 포항 지역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이 글쎄 그 꿈이 뭐냐면요. 바로 뮤지컬 배우입니다. 아, 뮤지컬 네, 배우요? 예. 뮤지컬 배우요. 예. 혹시 두 선배님들은 어릴 적에 뮤지컬 배우나 배우 꿈꿔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요, 원래 그 개그맨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 네, 개그맨은 사실 연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 연극, 영화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연극 동아리도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잘하실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엉덩이 맞는 게 아파가지고 나왔거든요. 엉덩이가? 원래 네. 연극하고 이런 데 보면 군기 막 이런 거 잡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연기를 되게 하고 싶어요. 혹시 어떤 간단한 연기 저기 동서보감 저 재연하는데 한번 출연할래요. 보셨죠? 거기서 연기 한번 해보죠.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아니 배우? 미남이라서 이렇게 왜 미남이라고요? 아, 배우가 진짜. 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예. 저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배우는 아니었고,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 뭐냐면요. 끼와 흥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은 네. 병이 나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병이 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런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네. 아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포항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단원의 친구들이 공연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 특별한 뮤지컬 공연 리허설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끼와 열정을 모두 쏟아내는 무대. 전문 성인 배우들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노래면 노래, 안무면 안무,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나요? 마음껏 내 꿈을 펼쳐라.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21명의 포항 어린이 뮤지컬 배우들을 소개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별들의 잔치에 초대된 홍선미 리포터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홍배우라고 불러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이 홍선미가 또 한 연기 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네요. 씨가 리포터인데 무슨 배우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저 뮤지컬도 했고 한 연기 한다니까요. 어떻게 자료하면 보여드릴까요? 어머, 정말로 무대에 선 경험이 있구나. 홍선미 리포터 몰라봤네요. 그럼 오늘 제대로 연기 수업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제대로는 아니요. 이게 제대로인데 또 뭘 어떻게 또 제대로를 받자는 거예요?
송배우처럼 연기의 꿈을 펼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현장에 홍선미 리포터가 다녀왔답니다. 잠깐! 다들 우르르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뭔가 짜듯이 뮤지컬 연습하러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포항 지역의 끼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구성된 포항시립연극단 제5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단원들인데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공연 준비로 요즘 주말에도 쉬지 않고 뮤지컬 연습 중이랍니다. 그런데 연기 연습은 하지 않고 무대 소품을 옮기기 바쁜 학생들. 이것도 공연의 일부인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출가 선생님은 촉까지 재는데 이게 다 뭐죠? 처음에 시간을 재는 거는 이 시간이 넘어가면 관객들은 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연. 암전이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공했어요. 암전이 된 30초 동안 신속하게 무대 정리를 해야 하는군요. 너무 좋거든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포항에서 끼가 많다는 쪽으로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또 배우를 꿈꾸거나 이런 무대에서 하는 일을 꿈꾸는 네, 그런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포항에서 뮤지컬 하는 게 이번이 그럼 처음인 거예요? 아니요. 네. 한 지금 5번째 공연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저는 이제 개건 연출이라서 이제 올해만 왔는데 그 전에 4작품 정도 더 했고 그 작품들도 꾸준히 참여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올릴 작품은 창작 뮤지컬 꿈도둑 아저씨인데요. 8월 30일 첫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이었답니다. 그동안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했던 아이들. 처음으로 직접 공연을 올리게 될 무대 위에서 연습이라 그런가요? 더욱 활력이 넘쳐 보이죠? 이렇게 뮤지컬 연습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냥 다. 근데 혼나기도 혼나죠 엄청. 다들 진짜 땀 봐요. 뮤지컬 하면서 또 나만의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신감이 더 상승했어요. 이야,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많은 친구들을 처음 봤어요, 여기서.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아이들. 뛰어난 춤과 노래 실력을 갖춘 총 21명의 어린이들이 최종 오디션에 합격해 뮤지컬 무대에 올라갈 자격이 주어졌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추려서 여러분에게 장기자랑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내로라 하는 끼 많고 흥 많은 우리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디션 당시 했었던 노래와 춤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아이들. 무대 위에서 한층 더 여유로워진 모습이죠. 음악과 무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흥과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막춤까지 나만의 프리스타일로 승화시키는 능력까지 갖췄는데요. 현란한 발동작에 감탄, 필충만한 댄스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겠네요. 막춤 부분에선 우리 동네 스타로 임명합니다. 포항시립연극단 제5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배우 활동을 통해 연극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지역 연극의 저변 확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당당히 오디션에 합격해 지역 연극 꿈나무로서 쑥쑥 자라나고 있는 21명의 어린이 배우들.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꿈도둑 아저씨라는 창작 뮤지컬이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꿈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뭐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의사 하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에 맞춰서 꿔야 하면 슬프잖아요. 꿈도 형편에 맞춰서 꿔야 되는 거야. 니들은 철없어서 큰일 났다. 집 평수가 30평이 안 되면
꿈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가난하면 꿈도 못 꾸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꿈을 꾸는 건 괜찮아. 그래, 그건 집안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꿈도둑 아저씨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꿈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가진 다양한 꿈과 생각을 존중해달라는 내용의 창작극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된 기량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로 어떤 걸 좀 꿈꿔요? 저는 뮤지컬 하는 것처럼 신나고 다양한 꿈을 가지고 싶어요. 저의 그 속마음을 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자신 있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무대 의상까지 챙겨 입고 공연 연습을 진행했는데요. 대사 전달력은 물론 수준급의 가창력까지. 이만하면 우리 동네 어린이 배우로 손색이 없겠죠? 힘들었잖아, 그렇죠? 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또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았고 무엇보다 연습하면서 제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며칠 남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 방송하는 날이 공연 시작하는 날이에요. 많이 오라고 우리 세배에서 요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할까요? 네. 재밌고 또 내용도 좋으니까 꼭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여기 시청에서 합니다. 하나, 둘, 꿈도둑 아저씨 화이팅! 많이 보러 오세요. 드디어 꿈꾸던 무대 위에 오르게 된 아이들. 끼와 열정으로 보석보다 더 빛나게 반짝일 포항 지역 어린이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과 앞으로의 꿈을 위한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참 그 보기가 좋았습니다. 공연 시간이 약 한 100분 정도 되는데 21명의 학생들이 모두 이제 주인공이 돼서 함께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연기력도 있고 끼도 있어야 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모습이. 예. 저는 보면서 나도 참 좀만 나이가 어렸다면 저런 거 한번 도전해 볼 걸. 지금에도 괜찮아요. 지금에도 괜찮아요? 네네. 가서 막 넉넉 이래도 돼요? 늦지 않았어요. 네, 어린 친구들 막 이러고 상큼하게 하는데 제가 가서 막 하면 쟤 왜 저래?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 나이대에 모아서 하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뭉클하면서 부럽다 이런 많이 생각을 부러우세요? 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떨림이 없고 저는 약간 소름이 싹 끼쳤던 게 표정 연기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서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꼭 보러 가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방송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9월 2일까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응원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설레이고 싶으신 분들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가셔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저렇게 이제 응원하고 후원하는 부모님들 보면은 어릴 적에 좀 그 못다한 그런 꿈들을 또 자식들에게 좀 투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또 부모님들 후원들도 있어야겠죠. 전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하려면은 자, 이 포항 지역에 이렇게 또 끼가 많고 연기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저도 이제 관계 한 사람으로서 좀 응원하고요. 또 앞으로 또 대회 또 잘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로컬 식객을 만나러 온 곳은 생태문화 관광도시, 청정자연도시 울진. 동해바다가 반기는 울진에는 어떤 맛집들이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동주입니다. 제가요 로컬 식객을 하면서 울진을 오늘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울진 맛집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울진의 맛집을 소개해 주실 오늘의 로컬 식객의 주인공은 울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울진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로컬 식객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운동가에서 정치가로 2010년 이후 울진군의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친환경 울진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장시원 의원. 오늘은 울진의 식객으로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울진에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네. 울진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은 어쨌든 청정 지역이고 네. 일단 깨끗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성육을 또 송이, 네. 대게 먹을 것도 많고 일단 사람들이 일단 또 마음들이 또 훈훈하고 좋아요. 그러게요. 일단은 청정 지역이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아직 이제 숨겨진 보물을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 아직. 자, 어떤 맛집을 오늘은 이제 선정 기준으로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은 좀 오래된 집이에요. 2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구를 20년, 30년 만에 만나도 네. 서먹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식당은 늘 가도 그런 집이에요. 편안한 집. 편안하고 예. 또 맛도 뭔가 좀 깊이가 있는 이게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고 싶은 그런 묵은 친구 같은. 그래요. 자,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편안함을 준다라는 맛집. 자, 울진의 맛집 지금부터 한번 로컬 식객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네. 장시원 의장과 함께 찾아간 첫 번째 울진 맛집. 정갈하고 다채로운 나물 반찬의 된장.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보리밥 정식입니다. 네, 오늘 울진의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첫 번째 맛집은 바로 보리밥집입니다. 보리밥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자, 그런데요, 오늘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좀 편안한 집이라고 예.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보리밥집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 집 식당 그 주인 어머니가 예. 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보리밥도 팔고 묵도 팔고 일단 식당을 했던 집이었었어요. 와, 그게 50년 예. 정도까지 같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당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네. 여기 이제 그 아드님이 네. 어머니 이제 그 음식 맛을 이어받아서 이제 식당을 차리게 된 거죠. 2대째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연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사장님이. 근데 음식은 굉장히 좀 어머니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어머니한테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자, 일단 주인공이죠. 보리밥. 예. 야, 보리밥이 옛날에는요. 진짜 꽁보리밥이라고 동글동글한 보리밥 있잖아요. 입안에 들어가면 예. 이게 씹히지도 않아요. 막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막 배 안에 들어가면 지들끼리 보글보글 거려가지고 인간 가스를 많이 배출시키셨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리밥은 그래도 굉장히 좀 먹기가 이렇게 입안에 불편하지 않게끔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네. 자, 그 다음에 요게 기본 반찬으로 예. 무조건 요 세 가지는 보리밥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콩나물, 네. 고사리, 이제 네. 나물. 예, 요 나물. 자,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고추장을 많이 넣는데 여기는 보세요. 이거를 막장이라고 하죠. 막장. 예,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자체가 다시 또 만들어진 장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된장하고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묽어요. 예. 자, 요거를 가지고 넣어서 비벼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죠. 기본 나물과 반찬들을 취향대로 넣고 막장 한 스푼 푹 떠서 쓱싹쓱싹 비벼주세요. 탱글탱글 씹는 맛에 구수함이 듬뿍. 한 그릇 뚝딱 비우는 동안 50년 역사의 깊은 맛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예, 저도 덕분에 잘 먹었어요. 네, 저는 막 먹으면서 있잖아요. 그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할머니가 왜 밥을 해주셔가지고 먹는 생각이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조미료가 좀 들어가지 않은 풋풋한 맛이라고 해요. 정말 그 시골의 맛이라고 해요. 특히 이 된장찌개. 볼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딱 먹는 순간 정말 입안에 들어갔을 때 깊은 향이 확 돌면서 이 밑에 장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위장이 튼튼해지는 느낌. 특유의 이 발효 된장의 느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 일단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까칠하지도 않고. 네, 보리밥이라는 생각이 굳이 들지 않게끔 입안에서 먹는 그 식감도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 중요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1인분에 7,000원입니다. 7,000원. 예.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많은 반찬에서 한 명이 오면은 안 주지 않을까? 한 명이 와도 줍니다. 한 명이 와도요? 예. 와, 점점 점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이거 무한 리필 되나요? 아마 여기는 거의 다 무한리필. 손님이 원하시면 되시죠? 사장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면 제가요 정말 드리는 점수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에 대해 감동 플러스. 네, 거기다가 국산으로 많이 했다는 거 플러스. 네, 거기에다가 편안한 분위기라는 것까지 해서 오늘의 평점 4.9 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인심에 고향 생각 절로 나는 보리밥 별점 4.9점. 울진의 두 번째 맛집, 역시나 정갈하고 푸짐한 상차림이 인상적인 이곳의 메인 메뉴는 대를 이어 전통 방식으로 끓여내는 추어탕입니다. 네,
자, 울진의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은 바로 추어탕입니다. 아이 추워 할 때 먹어야 추어탕. 네, 일단은 이 집을 소개하신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도 이제 한 40년 된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으로 40년. 예. 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40년 전 음식 만들던 그걸 지금 또 똑같이 미꾸라지도 체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푹 삶아가지고 이제 그 체에다 으깨는 거죠. 예, 다 으깨는 거죠. 그럼 한번 직접 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추어탕이다. 추어탕. 추어탕이 색깔이 좀 약간 분홍빛이 도는 것 같아가지고 된장을 좀 넣는. 그 된장과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살짝 분홍빛이 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고사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토란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몸에 좋은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굉장히 국물이 벌써 이렇게 뻑뻑하게 느껴지죠. 뻑뻑해요. 예. 자, 반찬들도 범상치가 않은데 저는 요 김치,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건 오래됐어. 이게 작년 가을 김치입니다. 작년 가을이요? 예. 땅속에 묻어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왠지. 그리고 요 된장 얘도 범상치 않아요. 예. 이 된장도 아마 40년 된장도 아마 똑같은 그대로 유지해요. 유지된 된장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요 고추와 이 된장이 만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깊은 맛이 느껴질 것 같은 두 번째 맛집. 자, 지금부터 이제 빨리 먹어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먹어보겠습니다. 항아리에서 꺼낸 된장의 깊은 맛과 40년 전 옛방식 그대로 손질한 미꾸라지가 만나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보양식이 되었습니다.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이면 환절기 건강 걱정 없겠죠? 이 전체적으로 음식이 고추도 직접 농사 지으셨다고 그랬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늘 장아찌. 저는 정말 짤 것 같았거든요. 새카매가지고. 근데 딱 먹었는데 입에서 사르르르 녹는 사탕도 아닌 것이 너무 맛있었고요. 예, 저도 정말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역시 제가 타겟을 가지고 또 멸치볶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멸치볶음. 꼭 과자같이 되게 맛있게 먹었었고 옛날에 먹었던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해주신 음식 맛이라서 먹는 순간 그냥 몸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좀 추억이 좀 서리는 그런 이제 맛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올겨울은 감기가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다 예. 발효식품에다가 직접 만드신 거라 가지고 그렇죠.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자, 한 그릇에 얼마일까요? 추어탕. 여기도 7,000원입니다. 7,000원. 예. 오, 이렇게 직접 만든 음식인데 7,000원이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아쉽게 평점을 좀 내려야 되는데 평점은 4.8입니다. 약간 외곽지에 있어요. 기름값이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4.8인데 그 외에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맛이나 어떤 건강에 좋은 음식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도 그 거리만큼 네. 와서 먹어보면 그또 그 거리가 네. 절대로 아깝진 않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네,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40년 전통, 변하지 않는 깊은 맛의 추어탕, 별점 4.8점.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청정도시 울진, 그곳에서 만난 고향 같은 음식들. 푸짐한 보리밥과 옛방식 그대로 만든 추어탕 맛보러 울진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과 함께한 로컬 식객 잘 만나봤습니다. 박동주 씨가 울진까지 다녀오셨어요.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울진이라고 하면은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강의를 한번 갔는데 그렇게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굉장히 예전에 길이 지금처럼 안 좋을 때 굉장히 멀리 가서 울진 그러면은 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사실 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래도 길이 정말 굉장히 좋아졌죠.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장시원 의원께서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울진의 먹거리, 볼거리 정말 자랑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 발견해서 그 울진 여행 코스를 따로 한번 촬영해보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프로 나눠서 한번 다녀오세요, 계속.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제가 갈게요. 김순애 아나운서 제가 갈게요. 좋겠네요. 아니 아까 장시원 의장이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그 보물을 직접 찾으러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뭐 어떤 뭐 드시고 싶은 거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일단 아까 나와 있는 추어탕이 사실 제가 추어탕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먹어본 지가. 먹어본 지가. 근데 이제 토란을 넣은 추어탕이라고 하니까 맛이 좀 특별했을 것 같거든요. 고소할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서 벌써 은총이 넣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추어탕이 김수미 아나운서 왜 없었어요. 물어봤냐면은 뭐 대게 같은 거라든가 좀 평소에 잘 못 먹는 거. 예.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대게 꼭 먹어야죠. 네, 예. 제가 가서 대게 한번 먹어볼 수 있게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갔으면 다음번에 제가 꼭 모시고 잘 한번 안내해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막내니까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대게도 뜯고 하시고 예. 네. 오늘 저 소개해드린 저는 이 보리밥이라든가 이제 추어탕 이 이제 밑반찬 같은 것들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가격이 7,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뭐 이렇게 너무 좀 멀리 계시면 또 거기 찾아가긴 좀 힘들겠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채소값이 많이 예. 올라서 사실 걱정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정말 그 건강에 좋은 나물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변화가 거의 잘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는 예전에는 뭐 밀가루 들어가 있는 음식들, 뭐 스파게티나 이런 거 이제 좋아했는데 자꾸 이제 네. 우리 전통 음식, 보리밥이나 맞아요. 추어탕 네. 이런 거 좋아하게 돼요. 된장찌개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요? 예. 네, 저는 빼고요. 네, 저는 빼고요. 예. 네, 근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예, 장시원 의장님이 맛집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예. 아까 그 추어탕집에서도 4.8점을 매기셨는데 네. 사실 거리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 때문에 조금은 평점이 깎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리 때문에 깎일 맛이 아니다. 맛이 거리를 이긴다. 이런 강한 어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골짜기는 아닌데 그 이제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다는 건데 사실 핑계고요. 왜냐하면 두 집 다 4.9를 주려니 핑계 하나 잡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은 정말 100% 저는 5점 다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성비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럼요.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니 해도요. 일단은 그 역사와 전통이고 대를 이었다라는 거에서 자부심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추어탕집은 저기 화면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채에다 직접 갈아서 뼈를 발랐나요? 예, 그러니까 뼈를 푹 삶았는 거를 채에다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예. 믹서기에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맛이 힐링 느껴지겠다. 음식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관광 책자에까지도 소개된 집이래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울진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그 소개해드린 맛집 잘 그 기억을 해두셨다 한번 꼭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동네 경향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울진에서 아주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바로 남상일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인데요. 국민들을 위해 준비한 무료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공연은 울진문화센터에서 9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울진문화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진군은 국민들을 위해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무료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국악 한마당도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9.12 경주 지진이 어느새 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참 많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와 경주생협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요, 방사능 사고 대응의 최고 전문가들인 그린피스 액션 코디네이터들과 국제재난심리지원단의 활동가들이 직접 경주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항시 흥해읍이 특별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침체된 흥해를 다시 흥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도시재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먼저 진행되면 좋을까 의견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재생대학은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요. 앞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흥해에서 특별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 흥해 주민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빨간 옷까지 입었잖아요. 열정을 담아서. 네. 자, 흥해 여러분. 네, 흥해 힘내라 하자 화이팅. 빨간색으로 열정적으로. 아, 역시 그 예전에 그 배우의 그 느낌이 있네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아자아자. 예. 자, 기름 뭐? 네, 흥해 아자
화이팅! 예. 아,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시키시고 그러세요. 네. 네네. 아마 도시재생 네. 사업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낙후된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공공시설도 개선을 하고요. 네. 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과 또 마을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흥해읍은 지진 재난 지역으로 특별히 선정이 된 만큼 스마트 방제 도시 만들기, 또 창의 공간 만들기, 희망 공동체 만들기 등의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듣기는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 재생 대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열릴 공청회 설명회에도 참여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동네 발견 시청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죠. 시청자의 발견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강혜연 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친정어머니, 언니, 그리고 조카와 함께 명덕군 장사 해수욕장에 다녀오셨고요.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팥빙수로 달달한 호강도 하고요. 노래 보며 자연산 회도 얌얌얌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와, 자연산 회를 보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네요. 네. 진영님께서는요, 가족들과 함께 홍콩 여행을 가셨다가 소녀상을 만나셨다고요. 지난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소식을 보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각각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상이 나란히 있는데요.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저렇게 슬픔과 공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사진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네 발견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신 우리 지역 소식들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요. 우리 동네 맛집, 우리 동네 여행지, 그리고 또 우리 동네 행사,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동영상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1분 정도. 그리고 사진은 좀 넉넉하게 많이 있어야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3장 이상.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사진 팁. 세로보다 가로 모드가 좋습니다.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리고 깨톡창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방송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이 없는 날에는 종종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 동네 발견 플러스 친구 추가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